인터넷 방송에서 어그로 끌던 스트리머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3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한 남자가 어떻게 단순한 관종에서 국제적인 범죄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되었는지 그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종 전쟁을 시작하고 싶다. 이게 바로 조니 소말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순서를 한번 보시죠. 먼저 그가 얼마나 악명 높게 한국에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는지, 그리고 온라인으로까지 번진 공격과 대중의 분노,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는 그의 모습, 법정에서 그의 변명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과 이 사건이 남긴 것들까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조니 소말리,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한마디로 프로 어그로꾼입니다. 일본이나 태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후원을 받으려고 일부러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런 스트리머였어요. 2024년 9월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첫 행동이 뭐였냐면요. 정말 민감한 걸 건드렸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한 거죠. 이건 당연히 엄청난 공분을 샀고요. 한국 법으로도 모욕이나 공공질서 문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도발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의 도발은 계속됐는데 사실 아주 사소해 보였던 한 사건이 그를 완전히 한국에 묻어두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편의점에서 음악 시끄럽게 틀고 소리 지르다가 일부러 라면을 쏟았는데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혐의를 근거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도망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업무방해 혐의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공버스 안에서 북한 선전가요를 크게 틀고 소란을 피우는 등등 이런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렸죠. 한국에 발이 묶이니까 소말리는 이제 공격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가 처한 상황이 딱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한국 스트리머 얼굴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성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가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도발에 분노한 시민들한테 길거리에서 직접 두들겨 맞는 비공식적인 처벌까지 받게 된 거죠. 심지어 음란물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그의 메인 유튜브 채널까지 정지당합니다. 법적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돈줄은 막히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절박하고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명확한 패턴이 보이죠. 출국 금지당하고 어설프게 사과하는 척하다가 오히려 욕만 더 먹고 새 여권을 만들어도 소용없고 시간이 갈수록 딥페이크 같은 더 큰 범죄 혐의만 추가될 뿐이었어요. 그가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 겁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도발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인종차별의 상징인 KKK 복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우길기까지 흔들었죠. 이건 한국 사회의 최대한의 모욕을 주려고 작정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농담이고 미국식 유머였다는 그의 주장이 과연 한국 법정에서 통했을까요? 결과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건 문화적 차이다, 미국식 표현의 자유다 라고 변명했어요. 근데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밉니다. 바로 그가 과거 방송에서 미국에선 총 맞을까봐 무서워서 이런 장난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영상이었죠. 결국 자기 행동이 미국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건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는 경제범죄. 둘째, 특정인을 겨냥한 조롱은 모욕죄. 셋째,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상관없는 성폭력 범죄.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 행위라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럼 이제 1년 반 동안 이어진 이 기나긴 사건의 최종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과연 그는 어떤 대가를 치렀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남겼을까요?
2026년 마지막 재편 때 그가 마주한 혐의는 총 8개였습니다. 이 혐의들의 법정 최고형을 단순 합산하면 무려 30년이 넘는 징역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이 불똥은 그 혼자에게만 튄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죄를 도왔던 주요 공범은 처벌이 무서워서 한국에서 도망쳤고, 돈을 대주던 후원자는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됐죠. 결국 그의 행동에 동조했던 주변인들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땅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외국인 유튜버라고 해도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됐습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이런 온라인상의 혐오와 도발이 국제적인 범죄가 될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